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되고 계속 번번이 잘못되고 그래서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요일은 월요일.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넘치고 회사에는 또라이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하고 만나면 짜증이 나는 일이 많아서 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는 잘못이 한 개도 없는데 자꾸 일이 안 풀리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자꾸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정서지능 감성지능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니엘 골먼이 정서지능은 성공의 80%를 좌우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부분 더 성공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 정서지능의 부족 이 나타나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 5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자기 직업을 싫어한다. 사회인이라면 삶의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하루 8시간은 최소 일을 하고요. 분명히 직장의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직장에서 정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내 직업과 직장은 내가 선택하겠는데 그 직업과 직장을 싫어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생애의 3분의 1을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직업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그 누구보다 고민을 하고 그 누구보다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선택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자기가 그 직업을 싫어하는 건 자기 탓일까요? 직업 탓일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직업을 싫어한다면 그 모든 탓은 자기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일이 혐오스럽고 견딜 수 없다면 당연히 계속 이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몇 년 전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에서 김태원 씨가 로봇공학자가 어릴 때 꿈이었다고 하면서 그 꿈을 이뤄주는 것을 방송을 했거든요. 김태원 씨의 머릿속에는 로봇공학자는 로봇을 갖고 노는 것이었겠지만 실제로는 로봇을 만드는 게 납땜을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납땜을 하면서도 김태원 씨가 막 계속 불만을 막 하면서 내가 납땜하려고 지금 여기 온 줄 아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직업을 갖기 전에 상상하던 그 직업하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직업은 언제나 그 갭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직업은 내가 상상하는 것하고 실제 일하고 굉장히 많은 갭이 있고 그리고 그 싫어하는 일을 내가 어떤 식으로 좋아하게끔 만드는지가 중요한 건데 모든 사람은 그 직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직업에서 그 갭이 있다는 건 직업의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모든 직업은 다 그렇다면 내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직업을 선택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된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역량이 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자신이 선택한 거고 그것을 좋아하게끔 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싫어하게끔 내 스스로를 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자, 2번째예요. 남 탓하는 사람.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꼭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어진 것도 남 탓, 그리고 자신이 일을 못하는 것도 일 잘못 시킨 직장 상사 탓,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도 상대방 탓, 일이 안 풀리는 것도 세상 탓. 모든 일이 다 다른 사람 탓, 상황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내 탓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이나 남을 원망하지만 자기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떳떳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에요. 문제는 남 탓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성장하지 못해요. 반성하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이 불안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맨날 비난을 받고 맨날 혼났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보다 누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찾아내는 게 급급한 거죠.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실수를 통해 배우려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잘못인지를 식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남 탓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탓이 아니라는 것만 찾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문제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남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 회의를 하더라도 서로 좋은 의견을 주고 받아야 좋은 결과를 내죠. 하지만 자기만의 신념이 중요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만의 신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죠. 이런 가치관은 우리가 받는 교육, 그리고 지금까지 겪은 경험, 그리고 타고난 인격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 필요한 기준과 같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념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뭐가 중요한지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팍팍 우기고 그리고 아집 있고 막 그런 똥꼬집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신념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꼭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자기 말이 가장 맞다고 우긴다는 거. 세상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한 가지의 해답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의견이 과연 타당한지 분석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위협으로 간주를 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안 듣고 자신의 의견만 우긴다면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도 되지 않고요. 이렇게 자기 의견만 박박 우기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거나 아니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자꾸 안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내 설명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짜증이 난다. 자기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이런 말들 하면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사람마다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설명을 잘 못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결국 상대방 탓이라고 해서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농담으로 다른 사람을 놀리고 의기양양하는 거예요. 왜 웃는 것하고 비웃는 것은 다르잖아요. 감성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자기가 한 농담이 다른 사람에게 언제 불편을 줄지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농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고 예민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농담은요, 농담이 아니에요. 자기 농담이 재미가 없거나 누구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그리고 모든 농담을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성지능은 분명히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쉽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꿈꿀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지능을 높이면 그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높여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인식 능력이에요. 정서적으로 지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덕 중에 하나인데요. 특정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행동을 인지하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인식 능력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인식 능력은 그 무슨 능력보다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변화에 대한 개방성.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유연하게 듣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한 태도를 고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감성지능은 개인이나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더 나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부정적인 비난을 해도요, 더 강해지는 거죠. 이런 방면으로 현명한 사람들이 아무리 강도 높은 스트레스가 와도요, 잘 버텨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감정에 대한 어휘력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어휘력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명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나 지금 기분 별로 좋지 않아, 나 지금 좀 짜증나 있어, 나는 지금 화가 났어, 이런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서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요, 명확하게 자기의 기분 상태와 자기가 바라는 점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단어도 굉장히 다양해요. 화가 나, 좌절감이 들어, 피곤해, 짜증나, 열받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256개의 감정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0개 정도만 사용해도 풍부하게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 단어를 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감정 조절 능력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
숨기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줄도 알아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지적인 사람들은요, 감정에 놓여게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5가지의 실수,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3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